좋은 소금이 뭐냐면 소금이 깨끗해야 돼요, 우선요. 근데 깨끗한 소금이 다 좋다고 할 수 없는 게 순수 모든 나쁜 것을 걸러낸 소금도 좋은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그 나트륨이 많은 거. 그런데 깨끗한 게 첫 번째 조건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미네랄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소금이 좋다라는 거 충분히 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네랄 소금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 제가 좀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고성 앞바다, 강원도 그 앞바다에서 고성 연안에서 한 4km, 5km 떨어진 곳에 4km예요. 직선거리. 4, 5km 떨어진 곳에 수심 한 500m 정도에서 물을 끌어올려요. 심층수협회에서 기준하는 심층수는 바다의 표면에서 200m 밑으로 내려간 물이 심층수예요. 그 정도가 되면 오염이 없어요. 그리고 빛이 투과해서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말 신기한 게요. 바닷물은 윗물과 아랫물이 안 섞여요. 윗물이 저 아랫물과 섞이지 않아요. 절대 안 섞여요. 섞이는 것은 온 지구의 바닷물이 한 바퀴 돌면서 섞이는 거예요. 그게 기간이 한 4,000년이 걸려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밑에 있는 물 우리가 먹는데 누가 위에 오줌 쌌어요. 그럼 오줌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안 내려가요. 네, 위에서 돕니다. 자, 이 심층수가 좋은 건 뭐냐면 깨끗함이에요. 정말 깨끗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 청정하기 때문에. 특히 바다 200m 이하에는 태양광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태양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생물이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들이 있어요. 그런 플랑크톤들이 이제 물속에서 이렇게 산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먹이를 누가 먹어도요? 물고기들이 먹잖아요. 그럼 얘들이 물고기들 그걸 먹고 이렇게 플랑크톤이 생존이 불가합니다. 아래 바닷물에서는. 그리고 육지에서부터 오염이 4km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 아래 바다면까지.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게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지금 뉴스에도 한동안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 미세 플라스틱은요 정말 문제예요. 생태계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도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물에는 유일하게 미세 플라스틱이 없어요. 중금속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깨끗한 소금이죠. 일본 코치현의 경우에 이 해양 심층수를 5년 동안 매일 500톤을 필터에 걸르는데요. 걸러서 취소해서 여과장치에 이 걸린 침전물의 총량이 1리터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사실요? 엄청나죠. 그런데 일반 해수인 경우에는요. 일주일만 걸러도요. 그 여과장치가 꽉 껴버려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소금 먹고 살아왔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넣어서 먹긴 하지만 정말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물에 타서 내가 마신다. 특히 이것을 건강한 소금으로 마신다라고 하려면 그래도 이런 소금은 먹어줘야 되는. 그래서 일반 해수에 비해서 수백 배의 청정성이 있다. 뭐 그렇다고 100은 아니에요. 순금도 100은 없어요. 맞죠? 그래서 간단한 처리 공정으로만 해도 필터를 통과시켜서 담수를 거치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다. 이제 이 심층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바다의 심층을 따라서 그 층이 있어요. 우리 돌에도 무슨 층이 있잖아요. 무슨 석회층이 있고 뭐 모래층이 있고 진흙층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닷물도 똑같아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 심층을 따라 지구의 규모로 순환되고요. 깊은 바다 해저를 따라서 이렇게 흐르면서 표층의 물이 물과 섞이지 않고 긴 시간 동안 물이 돌면서 쭉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의 물이 순환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제가 좀 봤더니 심층수가 보통 이제 인도양 보통 이제 아프리카 그린란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린란드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 남단 돌면서 남극으로 만들어진 그 얼음 있죠. 그 얼음층에 도달한 다음에 다시 인도양과 그다음 태평양을 지나서 바다 곳곳에 표층으로 다시 그것이 올라와요. 그리고 다시 그린란드로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순환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위에 물이 내려갔다가 표층에 올라와서 한 바퀴 도는 시간이요. 4,000년이래요.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은 그 심층수의 소금은 4,000년 전에 위에 물이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놀랍죠? 엄청 놀랍습니다. 근데 이 지구 표면의 70%가
사실 수분인 거 아시죠? 그 중에 바닷물이 대부분이에요. 바닷물이. 그리고 이 바다의 깊이가 평균 3,800m가 돼요. 바다가 정말 깊어요. 3,800m 평균이고 200m 위의 물이 10%밖에 안 돼요. 바닷물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200m 엄청 깊잖아요. 그 200m를 잘라서 위에 있는 물이 바닷물의 10%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심층수는 결코 자원이 고갈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요즘에 자원이 자꾸 부족해져서 문제잖아요. 자원이 부족해져서 문제인데 소금만큼은 부족하지 않아요. 소금물. 그러니까 이거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영양분이 뛰어나다라는 부분. 미네랄과 각종 영양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소금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잘못된 견해, 소금은 나빠,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조금 더 건강하게 섭취하시기 위해서 뭔가 나쁜 소금을 좀씩 멀리 하시고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일반 과자라든지 거기엔 다 좋은 소금이 들어갈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소금을 줄이시고 좋은 소금을 늘려주세요. 저도 가급적 하루에 한 포라도 먹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 좋은 소금을 보통 내가 만약에 짜지 않게 먹는다. 혹시 내가 2끼 식사한다. 저녁을 나는 과일만 먹는다 하면 하루에 이 2포, 그러니까 3g, 5, 3g 이렇게 드시면 충분합니다. 괜찮고요. 나는 그냥 너무 음식을 짜게 먹고 죽, 국, 찌개, 그리고 저녁도 다 먹는다. 그러면 한 포만 드셔야 돼요. 한 포 이상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소금을 비중을 많이 먹기 위해서 나쁜 소금을 덜 먹을수록 좋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천일염까지는 그래도 많은 양의 소금을 사용할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사실 천일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사용하는 거죠. 앞으로는 가장 좋은 소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집에 내 몸 하나하고 나는 몸이 좋지 않고 내 건강만을 위해서 나는 진짜 이렇게 요리를 해야 돼 할 것 같으면 내가 먹는 요리에 얼마나 소금 먹겠어요. 그 정도에는 이 미네랄 소금으로 요리해서 드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소금이 정말 너무 좋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나눠드린 거 매일 드시죠? 소금을 드시게 되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신기하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빠른 변화가 일어나냐면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좋은 미네랄이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부족한 게 뭐냐? 미네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느낌이 빨리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다, 밥 먹으면 배가 금방 부르잖아요. 그렇죠? 당분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증상들은 당분 먹으면 해결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증상들의 대부분은 염분 중에서도 뭐가 부족하다? 미네랄이 부족하다. 우리는 이 미네랄을 지금까지 물에서 빼고 소금에서 빼고 음식에서도 빼고 그렇게 섭취해 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족한 현상이 우리 몸에서 느껴지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근데 그것이 미네랄 부족 때문에 그랬다, 이런 거를 별로 사람들이 관심도 없을 뿐더러요. 그렇게 밝혀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미네랄만 채워주면 몸이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